네, 저는 평소에 이 포더킹을 친구들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처음으로 혼자 해볼 거고요. 이미 이 게임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이 게임 생성 모험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게임의 스토리이면서 동시에 이 스토리마다 이제 엔딩이 다 다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다릅니다. 또 보시면은 이 4개 같은 경우에는 왕을 위하여 서리모험 깊은 곳으로 던전 크롤 다 신규 또는 캐주얼 플레이어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 힐데브란트의 저장 골드러쉬는 아닙니다. 또 그럼 이 4개는 이제 다 뉴비만 할 수 있는 거냐 흔히 말해서 그것도 아니고 난이도에서 또 따로 선택이 가능해요. 충분히. 또 이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도 달라져요. 보면은 뭐 왕을 위하여 제일 기본적인 거죠. 로어 60%, 카오스 빈도 8, 생명 6, 뭐 경제 인플레이션 8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뭐 장인으로 바꿀 경우 로우 보상 100, 카오스 빈도, 생명, 경제 인플레이션, 스텝 보너스가 없어졌죠 지금. 시작 아이템도 야영 가방 하나죠. 근데 경습생으로 하면은 뭐 이것저것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저는 아직 뉴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습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식은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지식이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우선 턴제 게임이다 보니까 보통은 제가 학자나 그런 걸 많이 플레이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속도가 빠른 캐릭터를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느린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은 나중에 몹이 3마리 정도 나왔을 때 3대 맞고 시작하거든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아이템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캐릭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한 마리를 컷하고 이제 차라리 2대에 맞는 게 낫죠. 그러니까 속도를 위주로 하면서 마법 딜러로서도 갈 수 있고 물리 딜러로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해야겠습니다. 자가 75죠. 사냥꾼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속도가 최고 높은 캐릭터. 네, 이 폴더킹은 또 커스텀마이징이 가능한데 사실상 큰 커스텀마이징은 불가능하고요. 그냥 가볍게 가벼운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끔찍해. 눈부시. 그냥 대충 커버할게요. 실상 여러 날개나 뭐 머리를 달아도 나중에 아이템 장비를 끼면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준비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하튼에서 시작했죠. 위치가 상당히 괜찮네요. 우드스모크로 향하기 퀘스트를 받았죠. 로서먼, 네, 솔로몬 같은 이름의 여왕인데 우드스모크에서 힐데바란테를 찾으라는 퀘스트네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몹이 나왔죠. 이제 이동 판정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면은 속도가 상당히 높은 캐릭터라서 지금 5개가 된 건데 속도가 느린 캐릭터의 경우는 이것도 지장을 받아서 막 1칸만 움직일 수 있다던가 3칸만 움직일 수 있다던가 그렇게 됩니다. 네, 퀘스트 보드 들어갔는데 마을마다 한 개의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아무튼 이 퀘스트에 있는 아이템이 상당히 저한테는 맞지 않는 아이템이네요. 스텝 판정이 지금 힘이죠. 근데 제가 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은 버려두고
카오스 감소나 골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골드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골드로 할게요. 거리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한번 가요. 송곳니창 꽤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탁근창, 송곳니창 비슷한데 송곳니창이 약간의 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짐승에 대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나팔총, 이 나팔총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데 이 총류의 단점이 한 발을 쏘고 나서 한 턴을 장전을 해야 돼요. 혹은 이 총으로 후려치기 뭐 그런 게 있는데 데미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육척봉도 있네요. 이것도 초반 아이템으로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송곳니창이 좀 끌리긴 한데 돈이 부족하네요. 지금 송곳니창이 괜찮긴 한데 육척봉과 송곳니창 일단은 저 마을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기 전에 한번 싸워볼까요? 참고로 이 전투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 게임에서는 이 몬스터에 갖다 댔을 때 이 빨갛게 표시된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 안에 있는 몬스터들을 다 함께 제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파티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3명이서 시작했다 하면은 이제 이 골짜기 인프와 수인 흑마법사를 3대2로 싸우게 되는데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무시하고 오드스모크로 달려갈게요. 신도의식 도구 해결하기라는 퀘스트가 받아졌고 카오스 추종자를 처리하라는 퀘스트가 또 받아졌네요. 퀘스트가 하나 갖고 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야영 가방인데 야영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괜찮은 소모 아이템이긴 하죠. 주로 이런 땅에 설치해서 한 8턴인가 9턴까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야영 가방이 설치된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안에서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하면 HP와 이제 이 집중력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됩니다. 집중력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말했듯 초반에 골드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골드를 받을게요. 지금 애매하게 됐죠 상황이. 일단은 할 게 없음으로 해서 턴을 종료합니다.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는 뭔가 나왔죠. 한번 가봅니다. 지식 포인트 전체 집중력을 다시 받기. 집중력이 근데 저는 다 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하지 않고 떠날게요. 이 야시장이 있는데 또 야시장은 밤 시간에 열리면서 좀 괜찮은 아이템을 많이 주는데 밤 시간이란 건 위를 보면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파란색이 낮 시간이고 검은색이 밤 시간입니다. 이걸 인지하면서 싸워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수인 흑마법사는 같이 있는데 걸리진 않았는데 이 레벨 2짜리 이 마녀같이 생긴 얘가 걸렸죠. 레벨 2면은 초반에 상당히 몹시 센 겁니다. 이럴 경우는 안 돼요. 상당히 지금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자 집중력 포인트의 사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을 제가 못해요. 이동 포인트를 다 써가지고. 근데 자신의 캐릭터를 우측 클릭으로 누르면은 집중력 포인트가 1 소모하면서 한 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오아치는 가지고 끼고 있는 사냥용 활을 뺍니다. 그리고 팔아주고 은둔초도 팔아줄게요. 그러면은 12골드가 있죠. 현재 송곳니창을 살 수 있는데 육척봉도 괜찮고 송곳니창도 괜찮고
송곳니 창에는 짐승에 대한 플러스 데미지가 있죠. 육척봉은 없지만 속도가 4 붙습니다. 아까 말했듯 속도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괜찮은 스탯으로 이동이 결국에 이제 솔플 할 때는 매우 중요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네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아이템을 쉬프트를 누르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눈 같은 표시에는 이제 주사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 한 칸에 한 주사위다. 충전 같은 경우에 눈 표시가 3개 있죠. 저 3개를 다 성공을 시켜야지 9라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2개면은 그만큼 경감이 됩니다. 아무튼 송곳니 창에는 방어 관통이라는 스킬이 있죠. 상당히 괜찮은 스킬입니다. 방어 관통은. 하지만 마이너스 10%의 정확도가 있죠. 이제 마이너스 10%의 정확도가 뭐냐, 여기에 있는 눈 표시에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데 제가 이 눈이 인지가 83입니다. 즉 하나의 판정을 할 때 83%의 확률로 성공을 한다는 건데, 마이너스 10%의 정확도가 생기면 주사위 하나를 굴릴 때마다 73% 정도로밖에 못 돌린다 이거죠. 그럼 상당히 디메리트가 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럼 육척봉 쪽을 봐볼까요? 육척봉 최대 데미지 단일 대상 기절이 있죠. 이거는 대신 기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턴인데 기절을 시켰다 하면은 상대방 턴이 기절이 되었으니까 넘어가고 제 턴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면 상당히 좀 괜찮죠. 이제 골라야 되는 건 방어 무시 데미지냐 아니면 기절이냐 이건데, 저는 기절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중력 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싸워볼게요. 참고로 이 기습이란 게 있는데 이 기습에도 집중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습을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 제 턴을 제가 만약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기습을 성공하면은 제가 턴을 먼저 가져올 수도 있으며, 기습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2명이서 싸워야 될 것도 얘 혼자서 싸울 수 있어요. 제가 기습의 장점은 이런 건데 저 싸우기로 할게요. 지금 인프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먼저 치죠. 하지만 회피했습니다. 형, 이 회피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있죠. 이게 회피 확률이에요. 22% 확률로 회피할 수 있는데 다행히 회피했죠. 지금 제 데미지가 10입니다. 근데 둘 다 체력이 지금 10이죠. 10이 안 되죠. 수위는 딱 10이고, 그럼 제가 다 한방 컷을 낼 수 있는데, 흑마법사가 마법사니까 좀 귀찮은 걸 많이 쓸 것 같거든요. 흑마법사를 먼저 컷 해볼게요. 그러면 83%, 슬롯당 하나당 판정당 83%인데 낮지는 않은데 그렇게 높다고도 할 수 없는 판정이죠. 이때 또 다른 집중력 포인트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 집중력 포인트를 하나 사용해서 이미 하나를 확정으로 성공시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롯당 10%가 올랐죠. 무려 이렇게 해서 한 컷. 그리고 인프의 턴이 다시 돌아오죠. 인프가 한 대 때립니다. 인프가 다행히 실패했죠. 판정에. 또 이 인프는 귀찮은 속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회피 상태가 있습니다. 명중하지 못한 공격을 모두 회피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판정이 3개잖아요. 이 판정 중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 원래 데미지가 들어가요. 실패를 해도. 근데 실패를 하면 얘가 피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패했죠? 바로 회피하고. 그럼 인프의 턴입니다. 한 대 때리겠죠? 집중력 포인트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해볼게요. 성공했죠? 무정반지 지원범위라는 스킬이 있는데, 사실상 이 지원범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획득하고 알려드릴게요. 오, 이건 상당히 괜찮죠. 멀리 데미지 1정도 바로 사용할게요. 자, 인벤토리 무정반지 지원. 제가 알기로 이 지원범위라는 스킬이
얘를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하는데 그 스킬이 범위로 돼서 파티원 전부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우정 반지고요. 예를 들어 신의 수염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신의 수염을 사용했을 때 뭐 우리 팀 전체가 회복된다거나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지원 범위는 지금의 저에게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원 보정 반지는 마을에 있을 때 파는 걸로 하고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한정은 다시 5개. 살인벌과 수인을 처치를 해야 되죠. 살인벌이 여기 있는데 랩이 무려 3이에요. 상당히 높죠. 스윙 캠프는 좀 낫네요, 다행히. 그럼 스윙 캠프 쪽으로 좀 다가갈게요. 그리고 이 땅을 보면 노란색 물음표가 적혀져 있는 땅이 보일 거예요. 이 땅들이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이제 뭐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피해 성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성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예기치 못한 만남, 기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칸 한 칸 밝히면서 아직까지는 없네요. 이 야시장이란 건 뭐 아까 설명드렸죠. 에너지 부스트. 아직 밝혀진 땅이 뭐는 없네요. 이 브론즈 영웅,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게 이런 영웅 석상 같은 게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이 석상에 가서 기도를 하면, 경의를 표하면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사용해서 더 갈 수 있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턴을 종료할게요. 5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바쳐서 일단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 했죠. 그리고 까마귀, 공포의 까마귀 무리가 나왔네요. 몰래 지나가기 87%로 성공하는데 굳이 몰래 지나갈 필요가 없죠. 싸우겠습니다. 바로 한 마리 컷. 회피했죠. 그러면 이 한 마리도 깔끔. 코인 획득, 순간이동 스크롤, 상당히 유용한 소비템이죠. 여기서 턴 종료. 경로를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짜야 되는데 크리티컬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일단은 신비의 연못을 만났네요. 신비의 연못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 또 신비의 연못이 있다면 2개를 포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죠. 다른 신비의 연못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스윙 캠프를 주시고, 제 턴이 먼저죠. 지금 전사수인이 있는데 전사수인의 적의 방어구가 2죠. 2 정도의 물리 데미지를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실상 얘의 체력은 11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확실한 건 둘 다 먼저 컷을 낼 수 있는데, 이 전사수인 얘가 좀 더 귀찮을 것 같으니 얘를 먼저 컷 해줄게요. 한방 컷을 내기 위해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오이 데미지. 스윈. 오케이, 한 방에 더. 깔끔했죠? 야, 30코인. 퀘스트를 받아서 30코인 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코인. 임시용 철대.
흰 판정 4개. 저에겐 쓸모없죠. 획득해서 나중에 팔게요. 퀘스트 완료했죠. 일단 턴 종료. 일단 신도의식 도구 이거 파괴해 줄게요. 왜냐면 여기서 카오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성공 확률이 42%죠. 집중력 사용 2개 정도. 오케이, 보셨죠? 그럼 카오스를 없앨 거냐 스커지를 없앨 거냐 나오는데, 스커지 같은 경우엔 지금은 없으니까 카오스를 먼저 없애주고 스커지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강산 앞에 있는 카오스 삭제했죠. 그리고 이 피해 송소에 기도를 드리고 주변 몹 정리하고 이 살인벌 캠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지금 54원이죠. 괜찮죠? 코스를 이렇게 쓸고 올라가면서 오드스모크에서 정비 한번 하고 살인벌 캠프 쪽으로 가는 걸로 해야겠네요. 어두운 동굴 만나죠. 어두운 동굴 레벨 1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이따 들려줄게요. 수인 약탈. 제가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좀 턴을 먼저 가져왔죠. 지금 아쉬운 게 한방 컷을 낼 수가 없어요. 제 물리 데미지가 이제 이건데 12 데미지인데 13의 체력이죠. 그럼 한방 컷을 못 내요. 한 번 기절을 시킨다 해도 기절 자체에 데미지가 없으니까 큰 이득을 못 보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찌르게요. 자, 5의 데미지 찌르기 컷. 깔끔했죠? 코인 획득하고 먼지 쌓인 책 지능 판정. 마법 데미지 저에게 의미는 없지만 획득해서 나중에 팔게요. 0. 즐거운 나날 플러스 2 이득이죠. 기도드리고 성소의 이점이 이런 크리티컬 확률, 뭐 어떤 거 면역 이런 다양한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간단히 설명하면 목숨 플러스 1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소가 죽으면 부서지면서 한번 부활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턴 종료. 네, 4칸 이동 판정 얻었네요. 수인 흑마법사. 자, 싸우고. 수인 흑마법사 한방 컷이죠. 아까 말했던 흑마법사가 좀 여러가지 귀찮은 상태 이상을 걸 것 같으니 흑마법사 먼저 컷 해줄게요. 나이스. 수인 망치. 아프죠? 사 달았어요. 얘도 깔끔하게. 오케이, 한방 컷. 자, 10%. 야, 녹슨 메달. 힘 플러스 3. 힘은 사실 저에게 필요 없는 스탯이긴 한데 지금 목걸이를 안 차고 있으니 그냥 장착할게요. 나중에 힘 판정을 받는 어떤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모르니까 일단 착용해주고, 퀘스트는 제가 받아서 얻고 시장을 가볼까요? 중형검, 번개재판 다 필요 없는 아이템이죠 저에게. 그럼 파이프 업그레이드 그리고 신의 수염 사주고, 신의 수염은 쌀 때 많이 사둬야 됩니다. 나중이 될수록 수염의 가격이 올라요 상당히. 그럼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신의 수염 하나 사는데도. 방어구 저항, 연신발, 재능. 딱히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아이템은 없죠. 돈을 좀 아끼겠습니다. 떠나기 해서 코스는 어떻게 가지? 일단 여기 안 밝힌 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가 줄게요. 어두운 동굴도 처리해야 되는데 코스 추정자 캠프
일단 여기 한칸 가져가겠습니다. 즐거운 나날. 살인벌 캠프가 너무 센 게 조금 문제네요. 레벨이 3. 뭐 일단 퀘스트가 있으니까 처리하겠습니다. 거대 까마귀 무리. 악취나는 사제. 이게 바로 스커지가 사는 곳인데 지금 스커지가 여기 타임라인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스커지의 또 장점 중 하나가 괜찮은 아이템을 줘요. 스커지를 잡으면. 근데 레벨 2짜리 스커지면 좀 센 편입니다. 나중에 잡아줄게요. 스윙 흑마법사 하면은 얘까지 포함돼가지고 2마리죠. 할게요. 스윙 흑마법사 1마리 먼저 치명타 터졌죠. 스윙 흑마법사 성공했으면 뭐 귀찮은 거 있었을 것 같네요. 다시 하나 실패했죠. 9데미지. 아쉽네. 뭐 없나? 다행히 그냥 때리는 거였네요. 찌르기 컷. 오케이, 깔끔했죠. 10골드밖에 안 주네. 에너지 부스트 이쪽으로 이동해서 살인벌 캠프 레벨 3. 애매하네요. 제 레벨이 현재 2인데. 그러면 차라리 거대 까마귀 무리를 잡고 코볼트를 잡고 추종자 캠프를 들렸다가 여기 훼손된 교회로 가는 루트로 변경해보죠. 괜히 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면은 레벨 3이 결코 낮은 레벨이 아니라서. 자, 박혀있는 양날검. 아까 흰 편정 목걸이 먹은게 그나마 괜찮았죠. 아이템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4개 사용해도 79%. 이 4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2개 정도? 2개 정도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마 흰 판정이니까 흰 판정에 관련된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고 8%의 도박, 24%, 42% 도박 해볼게요. 실패했죠. 괜히 집중력 2개 날렸다. 여기서 턴 종료. 밤 시간이죠. 밤 시간이면 야시장이 됩니다. 야시장은 여기 있죠. 일단 여기 추종자 캠프를 처리할게요. 딱 봐도 횃불 들고 있죠. 얘가 이 횃불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뭔가 화상 데미지를 입힌다던가. 하지만 한방 컷을 낼 수 있는 애들이 없죠. 오케이 치명타 한방 컷 냈어요. 치명타 터짐. 아프다. 터지면 좋은데 안 터질 걸 생각해서 그냥 내 데미지는 뭐 1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생각보다 이 피해 성소 크리티컬 확률 10%가 잘 터지네요. 로어 책. 이거는 이제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밖에서 로어 상점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퀘스트 완료했죠? 카오스가 1 줄었습니다. 다음 카오스는 여기 있죠?